시험지의 마지막 장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한 장 분량의 내용을 입력하고 여러 기능을 활용해서 문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문항보다 시간이 훨씬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배점을 가지고 있죠? 200점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문제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의 내용을 쭉 입력합니다. 제목 위에 있는 이 작은 글자는 덧말 넣기 기능으로 넣기 때문에 제목부터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목은 이렇게 가운데 정렬되어 있지만 지금은 정렬, 모양은 신경 쓰지 않고 글자 그대로 똑같이 쭉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쭉 입력했죠? 그리고 시험지를 살펴보면 제목과 문장 사이에 한 줄이 띄어져 있죠? 그래서 키보드에 엔터키를 2번 이렇게 눌러서 제목과 문장 사이에 한 줄을 띄워주세요. 그리고 문장의 첫 글자가 이렇게 크고 노란 박스에 들어가 있지만 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글씨만 똑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입력하다 보면 한자가 나옵니다. 총 2개 단어의 한자를 입력해야 합니다. 지금은 원격의 한자를 입력해야 하죠. 그래서 먼저 한글로 원격을 입력하고 키보드에 있는 한자 키를 누릅니다. 한자 목록에서 시험지와 똑같은 한자를 찾고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래 입력 형식에서 한글이 있고 괄호 안에 한자가 들어가는 이 형식을 선택합니다. 이미 잘 선택되어 있죠? 오른쪽 상단에 있는 바꾸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한자가 바로 입력됩니다. 계속 이어서 입력해 볼게요. 자, 그리고 한 문장 안에서는 줄바꿈 하기 위해서 엔터키를 누르지 않습니다. 다음 줄에 입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엔터키를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쭉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다음 줄에 이어서 입력되기 때문에 줄을 바꾸기 위해서 엔터키를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장 입력이 끝났습니다. 다음 문장을 입력하기 위해서 키보드의 엔터키를 눌러서 줄바꿈 해줍니다. 그리고 문장의 첫 글자 앞에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어 있죠? 키보드의 스페이스바를 2번 눌러서 띄워주시면 됩니다. 한번 입력해 볼게요. 엔터키를 눌러서 줄바꿈 해볼게요. 그리고 들여쓰기를 하기 위해서 스페이스바를 2번 누를게요. 그리고 내용을 쭉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다 보면 각주가 있습니다. 이 각주는 나중에 설정하기로 하고 계속 이어서 내용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만 쭉 입력했는데 어떠세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오타 없이 시험지의 내용과 똑같이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무작정 빠르게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오타의 개수에 따라 감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자 연습은 필수입니다. 한글의 여러 기능을 익히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문서 작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타자 연습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타자 연습을 할 때 목표는 1분당 200타 정도로 시작해서 점점 속도를 높여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입니다. 빠르기만 신경 쓰지 마시고 정확도도 꼭 신경 써서 연습해주세요. 시험지의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머릿말 기능을 사용해서 메타버스 기반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죠? 상단의 쪽 탭을 클릭하고 머릿말 클릭, 머릿말, 꼬릿말을 클릭합니다. 기본적으로 종류는 머릿말, 위치는 양쪽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의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머릿말 편집 화면으로 화면이 바뀌었죠? 왼쪽 상단을 보시면 텍스트 입력 커서가 깜빡입니다. 시험지를 확인해서 내용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지시사항을 보면 글자의 글꼴, 크기, 정렬을 변경해야 하죠. 입력한 글자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모두 선택합니다.
글꼴은 도듬, 크기는 10, 정렬은 오른쪽으로 변경합니다. 자, 이렇게 모두 설정하셨다면 상단의 닫기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머릿말 편집 화면을 닫아주시면 끝입니다. 이번에는 제목의 지시사항을 확인해 볼게요. 먼저 제목의 글꼴, 크기, 정렬을 변경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모두 선택하고 글꼴은 굴림, 크기는 18, 진하게를 선택해서 글자를 굵게 강조하고 가운데 정렬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제목 윗부분에 작은 글자가 있었죠? 덧말 넣기 기능을 사용해서 추가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모두 선택한 상태에서 입력 버튼의 오른쪽 메뉴 펼침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덧말 넣기를 클릭하면 덧말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시험지를 확인해서 똑같이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덧말의 위치는 제목 위에 있었죠? 위를 선택하고 넣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제목 윗부분에 덧말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갈피 이름을 설정해 볼게요. 제목 앞부분에 이렇게 커서를 놓습니다. 제목 첫 글자 앞에 텍스트 입력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는 걸 확인하고 입력 탭에 있는 책갈피를 클릭합니다. 시험지의 지시사항을 보면 책갈피 이름이 정해져 있죠? 그대로 똑같이 입력합니다. 그리고 넣기 버튼을 클릭하면 끝입니다. 먼저 시험지를 살펴보면 문단의 첫 글자의 크기가 크고 노란 배경색이 들어가 있죠? 문단 첫 글자 장식 기능을 이용해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문단의 첫 글자 앞에 두고 상단의 서식 탭을 클릭하고 오른쪽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클릭합니다. 또는 서식의 오른쪽 메뉴 펼침 버튼을 클릭하고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첫 글자의 모양은 시험지를 살펴보면 두 줄에 걸쳐서 첫 번째 한 글자가 크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모양은 두 번째 두 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글꼴은 지시사항대로 궁서, 면색은 노랑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짠! 이렇게 문단 첫 글자 장식은 끝났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 각줄을 추가해 볼게요. 글자를 쭉 입력하다 보면 글자 오른쪽에 이런 표시가 있었죠? 이 단어에 각주가 추가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이 각주는 해당 단어의 부연 설명으로 본문의 아래쪽에 이렇게 작은 글씨로 내용을 추가하는 기능입니다. 시험지에서는 부캐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렇게 페이지 하단에 작은 글자로 쓰여 있죠? 이 각주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주를 넣을 단어 뒤에 커서를 놓습니다. 이렇게 부캐 뒤에 커서를 놓고 입력 탭을 클릭하고 각주를 클릭합니다. 그럼 페이지 하단에 각주 편집 화면으로 마우스 커서가 이동합니다. 지금 텍스트 입력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죠? 이 부분에 시험지 하단의 각주 내용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각주 번호 모양이 시험지와 다르죠? 똑같이 변경해 줄게요. 상단의 번호 모양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시험지와 동일한 번호 모양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렇게 바로 변경되죠? 그리고 지시사항을 보면 각주 구분선이 5cm입니다. 그런데 이미 5cm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정을 변경할 필요는 없겠죠? 오른쪽 끝에 있는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부캐 단어 오른쪽에 각주 표시가 추가되고 하단에 부연 설명이 추가됩니다. 문단 오른쪽에 그림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림 파일은 내 문서 폴더 안에 ITQ 폴더 안에 픽처 폴더에 저장해 두었죠? 그림 파일이 없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확인해서 그림 파일을 다운받아서 컴퓨터에 저장해 주세요. 그럼 바로 그림을 추가해 볼게요. 입력 탭을 클릭하고 그림의 윗부분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그림 파일이 있는 위치를 찾아야겠죠? 저는 내 문서에 ITQ 폴더 안에 픽처 폴더 안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그림 파일 중에서 시험지와 동일한 파일을 찾습니다. 지시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파일명이 그림 4번이죠? 그림 4번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래 설정에서 문서의 포함 앞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체크 표시가 없다면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다른 설정에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을 클릭해서 이렇게 해제해 주세요. 파일을 선택하고 설정을 하셨다면 하단의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림 파일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파일에는 우리가 필요한 그림 외에도 다른 그림들이 섞여 있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남겨둘 수 있도록 그림을 잘라야 합니다. 추가된 그림 파일을 클릭해서 이렇게 선택하고 상단의 자르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각 모서리에 자르기 핸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필요한 악수하는 그림만 남길 수 있도록 이 자르기 핸들을 조절하겠습니다. 자르기 핸들 쪽에 마우스를 이렇게 올리시면 핸들 모양대로 커서가 변경됩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드래그 합니다. 필요한 부분만 남길 수 있도록 영역을 지정합니다. 왼쪽 부분도 좀 더 잘라야겠죠? 대각선 자르기 핸들에 마우스를 놓고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드래그 합니다. 그림 영역에 맞춰서 설정하고 마우스에서 손을 떼시면 그리고 빈 곳을 클릭하면 이렇게 시험지에 보이는 그림만 딱 남게 됩니다. 시험지의 지시사항을 살펴보면 그림의 크기와 여백이 지정되어 있죠? 이 그림 파일을 설정하기 위해서 더블 클릭합니다. 여러분 이제 크기 변경은 너무 쉽죠? 기본 탭에서 너비, 높이를 설정하면 되죠? 지시사항대로 너비는 40, 높이도 40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깥 여백을 설정하기 위해서 두 번째 탭인 여백 캡션 탭을 클릭합니다. 왼쪽 여백을 2mm로 설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왼쪽에 2를 입력하고 오른쪽에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이 그림 파일을 시험지와 동일한 위치에 놓아야겠죠? 드래그해서 옮겨 볼게요. 자, 이 그림의 위치를 지정할 때 그림 바로 왼쪽의 글자 배열이 시험지와 같은지 확인해 주세요. 시험지를 확인해 보니 그림의 세로 길이는 글자의 8줄 정도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이 글자의 배열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자, 확인해 보니 시험지와 위치가 다르죠? 그럼 그림을 한번 클릭해서 선택하고 세밀하게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키보드의 방향키로 위치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의 길이가 8줄에 걸쳐져야 하는데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줄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럼 이 그림을 조금 더 아래로 내려야겠죠? 키보드의 방향키로 아래로 좀 더 내려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8줄에 걸쳐서 그림 파일이 들어갔습니다. 왼쪽 글자의 배열도 확인해 볼게요. 격, 이, 가, 의, 마침표, 밭. 똑같이 배열되어 있죠? 그럼 위치가 잘 지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끝글자가 다르다면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조절합니다. 지금 원의 뒷글자, 격까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림을 오른쪽으로 더 밀어볼게요. 그리고 개념 이다, 마침표까지 나와야 하니까 좀 더 오른쪽으로 밀어야겠죠? 자, 이렇게 모두 똑같이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무리 키보드의 방향키로 조절해도 마지막 글자 배열이 맞춰지지 않는다면 앞에 있는 문장에 오타가 있는지 그리고 한자 또는 각주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러 번 확인했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지시사항대로 정확하게 모두 입력해도 딱 맞지 않는다면
배열이 딱 맞지 않더라도 감점되지 않으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 문제 중 이 부분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한 줄 띄워져 있기 때문에 엔터키를 눌러 한 줄 띄운 후에 아래에 있는 내용을 쭉 입력합니다. 글자의 모양, 크기, 번호 이런 부분을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내용만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 특수 문자를 입력해야 하죠. 이 문자는 키보드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표에서 찾아서 입력해야 합니다.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한글에서 그림이나 도형, 뭔가를 추가할 땐 입력 탭을 선택했죠. 입력 탭의 오른쪽 메뉴 펼침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문자표를 클릭하면 이렇게 다양한 특수 문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단축키를 사용해서 빠르게 문자표 창을 열 수 있습니다.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F10을 누르면 이렇게 바로 문자표 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 문자표 탭을 클릭하고 문자 영역을 선택해서 시험지와 동일한 특수 문자를 찾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영역을 선택해서 찾아볼게요. 네, 이렇게 바로 똑같은 특수 문자를 찾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찾는 문자가 기호 1번 영역에 없다면 다른 문자 영역을 선택해서 보면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입력할 특수 문자를 클릭하고 넣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잘 입력되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글자도 모두 입력할게요. 이때 앞부분에 있는 이 문단 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모두 입력했습니다. 그럼 시험지의 지시사항을 확인해서 세부적으로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소제목의 지시사항을 확인해 보니 글꼴, 글자색, 음영색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제목 부분을 모두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글꼴은 궁서,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이렇게 설정하고 이번에는 특수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글자만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시험지를 보면 글자가 있는 부분만 글자색이 흰색이고 배경색이 파란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글자색을 흰색으로 변경합니다. 자, 글자색은 흰색으로 변경할 수 있었지만 이 부분에서 배경색은 설정할 수 없죠. 그래서 서식 탭에 메뉴 펼침 단추를 클릭하고 글자 모양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글자색도 바꿀 수 있고 음영색도 바꿀 수 있습니다. 글자색이 흰색으로 잘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음영색만 파랑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시험지와 동일하게 소제목을 꾸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주제 아래에 있는 이 문단 앞에는 이렇게 문단 번호를 넣어야 합니다. 먼저 문단 번호를 넣을 글자를 이렇게 모두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서식 탭의 오른쪽 메뉴 펼침 단추를 클릭하고 문단 번호 모양을 클릭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글머리표 탭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 문단 번호 탭을 클릭해서 변경합니다. 그리고 시험지의 문단 번호 모양을 살펴봅니다. 이렇게 앞에 툭 튀어나온 1수준인 이 문단 앞에는 번호가 가나다로 표시되고 괄호 모양으로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 A, B, C 그리고 괄호로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단 번호 모양에서 똑같은 모양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여기 있죠? 1수준은 가나다 그리고 괄호 모양인데 그리고 2수준도 확인합니다. A, B, C 그리고 괄호 모양 동일하죠? 그럼 이 문단 모양을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시험지의 지시사항을 다시 살펴보면 1수준, 2수준 각각 너비와 정렬을 다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사용자 정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왼쪽에서 1수준을 선택하고 이 너비 조정을 지시사항대로 20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정렬도 오른쪽 정렬로 변경합니다. 다시 왼쪽에서 2수준을 선택하고 너비를 30으로 변경하고
정렬을 오른쪽으로 변경합니다. 자, 이렇게 모두 설정하셨다면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설정 버튼 클릭. 자, 그럼 이렇게 선택한 모든 문단 앞에 1수준의 번호가 모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글자가 이렇게 모두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 더 설정해야 합니다. 줄 간격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줄 간격을 180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문단이 1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죠? 표시된 이 문단들은 2수준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2수준으로 변경할 문단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서식 탭에 오른쪽 한 수준 감소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자동으로 2수준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변경해 볼게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이번에는 단축 키를 사용해 볼게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플러스 키를 누르면 이렇게 2수준으로 바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표 위에 있는 표 제목을 입력해 볼게요. 이렇게 한 줄을 띄워줍니다. 엔터 키를 한번 눌러서 이렇게 한 줄 띄우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제일 앞에 있는 이 특수 문자는 문자표에서 찾아서 입력했죠? 단축키,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F10 키를 누릅니다. 이렇게 문자표 창이 나타나면 우리가 입력해야 하는 특수 문자를 찾아서 이렇게 선택하고 오른쪽에 넣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특수 문자가 입력됐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고 표 제목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 표 제목 아래 이렇게 표를 넣어야겠죠? 먼저 표를 만들기 전에 줄과 칸의 개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 이 표는 6줄 3칸입니다. 지금 표시된 이 부분은 여러 개의 셀이 하나로 합쳐진 부분이기 때문에 줄과 칸의 개수를 확인해야 할 땐 이렇게 합쳐져 있는 부분이 아닌 이 부분의 줄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줄을 세워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줄입니다. 그리고 칸은 하나, 둘, 셋. 3칸입니다. 엔터키를 눌러서 다음 줄로 커서를 이동하고 표를 만들기 위해서 입력 탭에 표 윗부분 버튼을 클릭합니다. 줄의 개수는 6줄이었죠? 그리고 칸의 개수는 3칸. 그대로 두면 되겠죠? 이렇게 줄과 칸의 개수를 변경하고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바로 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표 안의 내용을 입력하기 전에 셀을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를 보면 이 부분은 2줄씩 합쳐져 있고 이 부분은 2칸이 합쳐져 있습니다. 먼저 합칠 셀을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2줄을 선택하고 우클릭하면 셀 합치기가 있습니다.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바로 셀이 합쳐집니다. 나머지도 해볼게요. 2줄을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우클릭, 셀 합치기 클릭, 그리고 2칸을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우클릭, 셀 합치기 클릭. 자, 그럼 이렇게 시험지와 동일하게 표를 합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표 안의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제 표 제목을 지시사항에 맞춰 설정해 볼게요. 글꼴, 크기, 기울임, 강조점을 설정합니다. 먼저 표 제목을 모두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합니다. 글꼴은 궁서, 크기는 18포인트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울임 효과는 특수 문자를 제외하고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제하고 특수 문자를 제외한 글자만 다시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하고 기울임 효과를 적용합니다. 클릭. 그리고 표 제목 중에서 메타버스와 모델 글자 위를 보시면 체크 표시에 강조점이 들어가 있죠? 이 강조점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조점을 넣을 글자를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마우스 우클릭, 글자 모양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기본 탭이 아니라 확장 탭을 선택하고 클릭, 강조점에 메뉴 펼침 단추를 클릭해서 시험지와 똑같은 체크 모양의 강조점을 선택합니다. 클릭,
이렇게 강조점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오른쪽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메타버스 글자 위에 강조점이 잘 들어갔죠? 그리고 이 글자 위에도 강조점을 넣어야 하죠?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우클릭, 글자 모양 클릭, 강조점을 선택하고 설정 버튼 클릭. 자, 그럼 표 제목 설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표의 지시사항도 적용해 볼게요. 표 전체의 글꼴은 굴림, 크기는 10포인트, 정렬은 가운데 정렬입니다. 먼저 표 안에 있는 내용을 모두 선택합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모두 선택할 수도 있고, 표 안에 커서를 놓고 F5번 키를 3번 누르면 이렇게 표 안에 있는 내용이 모두 선택됩니다. 이 상태에서 글꼴은 굴림, 크기는 10포인트, 10포인트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정렬은 가운데 정렬로 설정합니다. 클릭. 표 제목 부분에 노란색의 셀 배경색이 들어가 있죠? 지시사항에 맞춰 배경색을 넣어 볼게요. 먼저 배경색을 넣을 이 표 제목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모두 선택합니다. 그리고 표 디자인 탭에 표 채우기 메뉴 펼침 버튼을 클릭하고 다른 채우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설정창이 열립니다. 또는 단축키 하나만 눌러서 빠르게 창을 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키보드의 알파벳 C키를 누르면 이렇게 바로 설정창이 열리게 됩니다. 배경 탭에서 지시사항대로 그라데이션을 선택하고 시작색은 흰색, 끝색은 노랑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유형은 가로로 설정하고 오른쪽에 있는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한 셀에 배경색이 적용됩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는 시험지에 보이는 이 표를 똑같이 만들어야 하죠? 표를 잘 살펴보면 제목줄 위, 아래, 그리고 마지막 줄의 테두리가 이중실선이고 양쪽에는 테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지의 지시사항에는 테두리에 대한 지시사항은 없지만 이 부분도 똑같이 설정해줘야 합니다. 먼저 표시된 부분을 똑같이 이중실선으로 변경해 볼게요. 먼저 표 전체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모두 선택해도 되고 표 안에 마우스 커서를 놓고 키보드의 F5 키를 3번 누르면 이렇게 표 전체가 선택되죠? 이 상태에서 키보드의 알파벳 L키를 누르면 테두리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바로 열립니다. 먼저 선 모양 바로 적용 앞에 있는 이 체크 표시를 클릭해서 설정을 해제합니다. 그리고 테두리의 종류를 이중실선으로 선택하고 이중실선으로 변경할 위쪽 테두리를 클릭하고 아래쪽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표의 양쪽 테두리가 없었죠? 다시 테두리의 종류를 없음으로 선택하고 왼쪽 테두리를 클릭하고 오른쪽 테두리를 클릭해서 양쪽의 테두리를 없애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미리 보기 화면에서 위, 아래에는 이중실선, 왼쪽, 오른쪽 테두리가 없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우리가 설정한 대로 위쪽, 아래쪽 테두리는 이중실선이 되고 왼쪽, 오른쪽의 테두리는 없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의 테두리도 이중실선으로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제목줄을 선택하고 키보드의 알파벳 L키를 눌러서 설정창을 열고 종류는 이중실선, 이중실선을 적용할 아래쪽 테두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표의 테두리가 시험지와 똑같이 설정됩니다. 그리고 표의 너비를 조절해 볼게요. 표의 제목 글자를 기준으로 이 너비를 조절하면 가장 쉽습니다. 시험지를 보면 첫 번째 세로줄은 스 글자 아래에 있죠? 세로줄 위에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놓으면 양쪽 화살표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원하는 위치까지 드래그합니다. 스 글자 아래에 두시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에서 손을 떼면 이렇게 칸의 너비가 조절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험지를 보면 두 번째 세로 줄도 스 글자 아래에 있죠? 똑같이 두 번째 세로 줄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고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 원하는 위치까지 드래그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에서 손을 떼면 이렇게 아주 쉽게 칸의 너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칸의 높이도 조절해 볼게요. 먼저 표를 모두 선택합니다. 표 안에 커서를 놓고 키보드의 F5키를 3번 누릅니다. 이 상태에서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아래 화살표를 2번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칸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칸의 높이도 시험지와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표 아래 한 줄을 띄우고 시험지의 마지막 글자를 입력합니다. 지시사항대로 이 글자를 설정하기 위해서 입력한 글자를 모두 선택하고 먼저 정렬을 오른쪽으로 변경하고 이 부분을 우클릭하고 글자 모양을 선택합니다. 지시사항대로 크기는 24포인트, 글꼴은 도둠, 장평은 95%, 속성은 진하게를 선택합니다. 시험지의 지시사항대로 모두 설정하고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시험지와 동일하게 입력됩니다. 마지막으로 쪽번호를 넣어 볼게요. 쪽 탭을 클릭하고 쪽번호 매기기를 클릭합니다. 시험지를 확인해 보니 이쪽 번호의 위치는 오른쪽 아래에 있죠? 그래서 번호의 위치를 가운데가 아니라 오른쪽을 선택하고 번호의 모양은 시험지와 동일하게 원번호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줄표 넣기는 클릭해서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작 번호는 지시사항에서 5로 시작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숫자 5를 입력합니다. 오른쪽에 넣기 버튼을 클릭하면 짠!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 시험지와 똑같이 쪽번호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